안녕하세요. 뷰티원 박진호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이소에 클리오와 더불어 이젠 투쿠포스쿨이 진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투쿠포스쿨까지 들어간다면 색조의 강자들은 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이소 뷰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기사를 하나 읽었지. 그 기사가 뭐냐면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중저가 화장품 줄줄이 가격 인상.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많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체감으로 이제 물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 가격들을 3에서 한 36% 정도 인상을 한 것들이 있었고, 아모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가격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 전품목 가격을 평균 10% 정도 올렸다고 하고, 수입 화장품 브랜드 제품도 샤넬 뷰티는 지난 1일부터 향수 가격을 1에서 5%까지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점점점 움직이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버즈량과 검색량을 봤었을 때 이 다이소 그리고 다이소 뷰티에 대한 검색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 조금 뺏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구글 트렌드 리포트를 했었을 때 구글 쪽에서는 다이소가 높긴 하겠지만 네이버 기준으로 하면은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만 700만 건 정도 조회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는 170만 건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아직은 올리브영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이소 시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기업들은 이 저가 시장 자체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샤넬 뷰티 관련해서는 근 1년 반 이내인가요? 3번이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던데요. 실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마련인데,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은 가격이 오른다 하면 구매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냥 살라고 올렸던 것 같아요. 계속 참다가 눈치게임 1 하면은 한 명이 올리잖아. 그러면 2, 3, 4 하면서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다이소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받은 매출이 있는데 2022년도 기준 매출로 2,500억 원, 그리고 전체 매출이 2조 6천억 원, 약 10%가 뷰티 매출이었고요. 이 뷰티 성장률이 22년에 35%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파급력이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색조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갔지만 이제는 기초 제품도 다이소에서 많이 산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자체는 올리브영이랑 붙어 있는 다이소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전략 자체는 너무 재밌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디야 커피가 스타벅스를 따라잡았을 때 스타벅스 커피 옆에다 매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이디야를 가는 경우도 생겼고, 아마 지금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리브영 자체도 여러 가지 1250개 이상의 매장이 있지만 그 매장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 강남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유흥 매장이라 해가지고 그런 MZ세대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매장들이 있고, 반면에 골목 상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따로 있었죠.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또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어디예요? 다이소에.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올리브영이랑 다이소가 붙어 있는 데 가서 되게 현명한 소비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젊은 엄마들을 또 누가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올리브영이 막상 영원할까? 아마 충분히 어느 정도 포션 자체는 뺏길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올리브영이 또 중저가지만 저가로 갈 수는 없거든. 지금 뭐 프리미엄도 해야 되고 럭셔리도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자 물가가 체감적으로 다가오면서 가성비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저도 클리오에서 내놓은 그 섀도우를 보고 제품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볼까. 3,000원 정도면은 실패해도 상관없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뷰티 브랜드 입점을 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다이소 내부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가 시장에 한해서는 다이소 뷰티가 정말 제2의 올리브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미 버즈량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렇지만 이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잘 나가는 품목들이 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은 클렌징 크림이랑 티슈 자체는 다이소 걸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제품들을 올리브영에 사되 그 이외에 다른 제품들,
예를 들면 미용 소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이소에서 시장을 가져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의 필리밀리라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매출을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 매출 시장 자체를 다이소에서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마케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다이소라는 키워드 자체가 바이럴 키워드예요. 다이소에서 찾아야 될 꿀템 이러면 그냥 먹히는 컨텐츠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냥 도배가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다이소 뷰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가 화장품 시장과 다이소 뷰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종합해서 알려주세요. 올리브영에 너무 국한돼서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출구를 많이 찾고 있잖아요. 뷰티컬리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가 시장 자체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뜨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뷰티 업계가 돌아가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다이소에서 파급력 있게 나오는 그 브랜드 네임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올해 안에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